되는 건 아니고 생각을 조금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과 2번에서 질문 있을까요? 몇 번? 자, 2번 보시면 2번은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니까 처음에 물체 A도 B도 C도 다 기준선에서 출발했다는 걸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요. 모든 물체가 다 0인 위치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출발점의 위치 다 똑같아.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표적인 게 B죠. B는 이렇게 갔대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니? 기울기가 뭐라 그랬니? 시간 속도 그래프, 아니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야. 맞아? 그러니까 뭐야? 속도. 맞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얘기해. 왜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고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항상 2m/s, 2m/s, 2m/s 일정한 속도로 10m 갔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B는 등속도로 쭉 가고 있어. 중간에 속도 안 바뀌어. 이 뜻이야.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 한 번만 다시 하자. 자, 그런가 하면 A는요. 똑같이 여기까지 출발점에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다르죠. 얘는 처음에 기울기가 급했다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속도가 확 빨랐다가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속력은 10이었는데 그 다음에 속도가 3이었고 그 다음 속도가 2야. 이런 식으로 속도가 달라지면서 가는 거지. 앞으로 쭉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B는 속도가 항상 똑같은 속도로만 가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C는 어떠냐면요. 우리의 C 기울기 보시면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C잖아요. 기울기는 그냥 속력이지 방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도 10m 쭉 가는 건 맞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2였다가요. 5였다가요. 그 다음에 10이었다가요.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앞으로 쭉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속력이 빨라지면서 가냐, 느려지면서 가냐, 일정하게 가냐 이 모습 차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억, 이동거리는 A와 B가 같아야 됩니다. 누가 더 크지 않습니다. 이동거리 똑같아요. 평균 속력은 이라고 했는데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이요. 평균 속력은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결국은 보시면 A도 B도 C도 걸린 시간이 셋 다 10초입니다. 그리고 간거리가 셋 다 10m입니다. 중간에 조금 빨리 뛰었다가 느리게 뛸 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 속력은 셋 다 같습니다. 되겠어? A, B, C 이동거리 같아의 평균 속력 같아. 그리고 직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변이도 같고 속도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C 보시면 거기에서 디귿 보시면 C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1이니까 당연하죠.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10m 갔으니까 얘는 평균 속도도 1입니다.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크기 같아야 되죠. C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1보다 크다가 아니고 1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자, 그래프 보면요. 다 그래프 모양 다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 3개 비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일 때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얘는 뭡니까? 가속도를 나타낸 거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이거를 속도로 분석하셔야죠. 알겠어? 그래프 모양 똑같다고 해도 똑같이 분석하면 안 돼. Y축이 뭐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오시면 3번, 4번. 이거 괜찮아. 5번, 6번. 5번의 디귿. 5번 다요. 네. 자, 그림은 평행한 직선 도로에서 두 자동차 A, B가 자, 이 문제는 별표 수능에서 이거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있냐면 아까 쟤네들처럼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 저기 있는 ABC랑 똑같아요.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지점에 오는 겁니다. P에서 출발해서 Q에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요. A가 간거리가 기니, B가 간거리가 기니? 누가 더 많이 갔냐? 같은 거리 갔죠. 됐어. 이동거리가 A와 B의 이동거리가 같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도착했니? 걸린 시간. 동시라 그랬죠. 시간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의 이동거리도 같고 시간도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니? 얘네들의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동거리 같고 시간이 같아서 둘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P점에서 출발해서 Q점까지 갑니다. 자, 단거리 L로 똑같고요. 걸린 시간도 T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 속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A는 그중 L을 얼마의 속도로 갔습니까? 얼마? 없죠. 근데 A는 어떤 운동을 했대요? 네, A도 등가속도, B도 등가속도인데 너네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5번 아니야? 그럼 이거 아니지 않아? 걸린 시간이 동시가 아니네. A는 몇 초 걸렸어? A는 T초 걸렸어. T초 동안 A 갔어. 그치? B는 얼마 걸렸어? 2T 걸렸어. 간거리는 같아. 평균 속력 누가 커? 평균 속력 누가 커? A가 더 크죠? 몇 배 커야 돼? 2배 커야 돼. 되겠어? 평균 속도는요. 평균 속도는 A가 2배 커야 되니까 얘는 2V, 얘는 V. 이렇게 이 정도의 크기야. 이해돼? 평균 속도는 A가 2배 커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모두 다 P점에서 정지되어 있었어요. 이런 얘기야. P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할 건데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T초 만에 도착했어요. 이거 A예요. 이거죠. B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배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2T일 때 도착하는 게 B래요.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꼬맹아 A만 봐. 자, A는 이런 등가속도인데 평균 속도 어디 있어?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 어디 있다 그랬어? 자, 기울기는 가속도. 자, A가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등가속도 운동했어. 이때 평균 속도 어디 있다 그랬어? 가운데. 되겠어? 그럼 꼬맹아 A만 보면 A는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도착할 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의 평균 속도를 우리가 2V로 봐보자. 맞아? 그럼 내가 뭐라 했어?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라고 했지. 그럼 나중 속도가 얼마나 되냐? 4V야. 이해돼? 이해돼? 이해되죠? 이때 B도 볼게요. B는 평균 속도를 V로 봐야 돼. 둘의 평균 속도 비율이 2대1이거든. 맞죠? 그러면 B의 평균 속도를 V로 본다면 B가 도착할 때 나중 속도는 얼마? 2V. 맞냐? 이해되죠?
시간 비율이 1대 1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도 비율이 2대 1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자, A와 B는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평균 속도는요, 이 등가속도 구간에서 가운데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속도의 비율. 그래서 A도 도착할 때 속도가 4V고요. B는 도착할 때 속도가 2V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연습들은 꼭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기억 볼게요. 가속도는요. 이제 볼게요. 가속도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가속도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t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0에서 4V로 4V만큼 변했어요. 이게 A의 가속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B의 가속도는요. B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2V만큼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t분의 V로 A의 가속도보다 B의 가속도를 비교하시면 B의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A의 가속도는 4의 2의 크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비율이 1대 2가 아니고요. 여기가 4A, 여기가 A이기 때문에 4대 1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는 Q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네, 도착했을 때 속도 A는 4V, B는 2V로 A의 속도가 2배 크다 맞는 얘기. 되겠어? 네. 지금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은요. 네,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은 A가 2배 큽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쉬워. 이런 얘기들이 쉬운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다 보셔야 돼요. 넘겨. 저 6번. 어? 6번 안 들려. 6번 질문. 6번이요. 그림은 같은 지점에 정지되어 있는 두 자동차.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둘 다 같은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A와 B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살짝 변형해서 요번엔 이렇게 그려보자. 이거 시간, 위치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는 똑같은데 A는 앞으로 쭉 가다가 뒤로 턴해서 오죠. 보여요? 네. 몇 초일 때 방향 바꿨니? 4초일 때 방향 바꿨어요. 앞으로 쭉 가다가 뒤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야. A는. 맞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6초인 순간에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왔어.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처음에 출발한 곳으로부터 6m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고 있어. 이런 얘기야, A는. 됐죠? 이게 A의 모습이야. 거기에 비해서 B는요,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쭉 앞으로만 가고 있어. 그래서 4m 갔어. 이게 우리의 B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0에서 6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A는 앞으로 6m 가다가 뒤로 몇 m 돌아갈게? 2m. 앞으로 6m 걸어가고 뒤로 2m 돌아왔기 때문에 8m가 이동거리입니다. 10m 아닙니다. 자, 6초일 때 A와 B가 만나니? 네, 같은 위치에 있네요. 그럼 만났겠죠. 자, 0에서 6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이라고 하는 평균 속력 물어봤으니 얘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게 방법. 그 중에서 A는 이동 거리가 8m고 그걸 6초로 나누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4m이고 이걸 6초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A가 2배 큽니다. 다 물어보셔도 돼요.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거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7번, 8번. 7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7번은 아무리 해도 질문이 안 줄어요. 신기한 문제예요. 이 7번 문제가 여러분들 블랙홀인가 봐요. 이 문제의 질문이 과거 언니 오빠들도 계속 합니다. 신기합니다. 자, 7번, 8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7번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 그림 위에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 속도가 점점 빨라지던 점점 느려지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처음에 위치가 A고 B고 C고 D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을 찍은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거리가 점점 넓어지는 걸로 봐서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구나 느끼셔야 되고요. 한 구간에 걸린 시간 0.1초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0.1초 간격으로 찍은 거고 처음에는 0.1초 동안에 2cm 가고 4cm 가고 6cm 가는 빠르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의 평균 속력 구하셔야죠. 됐죠? 첫 번째 1번 구간은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2cm, 0.02m 갔어요.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 0.2m/초로 저는 cm를 미터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요.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0.04m 갔으니까 0.4가 빠르기죠. 평균 속력이 그래요. 세 번째 구간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0.06m 갔으니까 평균 속도 0.6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평균 속력 구해줬으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야. 첫 번째 이 구간에서 이 구간으로 갈 때 속도는 0.2만큼 증가했고 그 속도가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냐면 요 구간 시간 그대로 따오는 거라 그래서 0.1초야. 그래서 얘는 이 구간의 가속도가 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구간에도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0.2고요. 자, 속도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0.1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가 2입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2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릴 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가 0이던 처음 속도가 있던 상관없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겠죠. 얘는 빨라지는 건 확실합니다. 처음 속도가 0인지 아닌지를 모를 뿐이죠. 그죠? 근데 고개나 우리 알죠? 처음에 여기가 0초, 여기가 0.1초, 여기가 0.2초, 여기가 0.3초 이런 거 아니니? 자, 0.1초, 0.2초, 0.3초. 근데 내가 뭐 구해드렸는지 이제부터 머리 써봐. 선생님은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구해드렸어요. 첫 번째 1번 구간의 평균 속도 구했는데 그 평균 속도가 0.2래요. 나 물어보자. 0.2라는 이 속력은 어느 순간의 속도니? 0초일 때니 0.1초일 때니 아니면 다를 때니? 생각해봐. 선생님이 1번 구간 0초부터 0.1초까지의 평균 속도겠지.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어디 있어? 가운데 속도죠. 이거 구해야 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구한 0.2라는 속력은 이때 속력이 아니고요. 정가운데 속력 여기가 0.2m/초라는 얘기고 이게 이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의 속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력은 0.05초일 때 속력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한다는 건 그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순간의 속도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0.4라고 했어요. 두 번째 구간은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입니다. 0.1초에서 0.2초 사이에 이 구간의 평균 속도예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여기에 가운데 순간의 속도가 이게 0.4야. 이런 얘기죠. 그 정확하게 가운데 순간이니까 0.1초가 0.2초의 정확하게 가운데 0.25초일 때를 찍은 겁니다. 되겠어? 등가 속도에서 평균 속도는요. 맨 처음 속도도 맨 나중 속도도 아니고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요. 또 세 번째 요 가운데 요 구간에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 속도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평균 속도는 정확하게 0.25초일 때의 빠르기가 얼마냐면 이게 0.6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해하실 분들이라서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가속도 구할 때 평균 속도에서 그 다음 평균 속도 사이의 속도 차이 0.1을 구간 시간 0.1로 나누면 돼 라고 했죠. 이게 진짜인지 볼게요.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 속도도 몰라, 이 속도도 몰라. 근데 가운데 속도들은 알아. 가운데 속도들만 알아. 그레이트 0.2에서 0.4라고 하는 각 구간의 평균에서 평균까지. 요때 이 기울기 구해도 전체 가속도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기울기를 구한 건데 이때요. 속도 변화가 0.2인 건 확실합니다. 걸린 시간은 요만큼이죠. 됐어? 네. 요 구간의 요 시간이 얼마입니까? 0.1초. 이거 가운데에서 이거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구간 시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균 속도 구했고 가속도 구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한 문제는 뻔합니다. 이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2인 거 납득하셨고, 자, A에서 D까지의 평균 속력 구해주세요. 그러면 A에서 D까지의 평균 속력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 거리 나누면 되잖아요. A에서 D까지는 총 걸린 시간이 0.3초예요. 맞아요. 0.3초라는 시간 동안의 총간 거리가 얼마냐면 12cm니까 0.12m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0.4m/초예요. 이게 이 구간의 평균 속력입니다. 되겠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디귿이요. 됐어? 문제는 디귿인데요. 디귿에서 A에서 물체의 순간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A는 뭡니까? 출발하는 순간. 맨 처음에 요 속도, 처음 속도가 0이니 이거 뭔가요? 0이라는 거 확실할 수 있어? 없어요. 해볼까요? 어벤아. 여기서 이 평균 속도 0.2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냐? 0.05초 걸렸지. 0.05초 동안 요만큼의 속도 변화량이 생겼겠지. 속도가 바뀌어서 0.2가 됐겠지. 우리 속도 변화량 어떻게 보라고 했어? 속도 변화량 어떻게 보라고 했어? AT. 얘 가속도가 2야. 너네가 구했어. 됐어? 그리고 시간은 0.05초. 그러면 0.05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여야 돼? 0.1 증가했었어요. 맞냐? 그러니까 이 지점보다 0.1만큼 속도가 빨라져서 0.2가 된 거야.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야? 0.2km가 되는 거죠. 수능에서 아이들 죽이는 문제입니다. 은근히 이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우리가 막 다 0일 것 같은 생각을 갖거든요. 아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인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질문을 엄청 잘 하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두고두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괜찮으세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8번입니다. 매일매일 이 정도의 난이도를 풀 겁니다. 선생님하고. 이 정도의 난이도를 푸시면 학교 가서 통과 수업 듣는데 전혀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올림이나 영재 대비를 해도 전혀 무리 없는 수준. 8번 문제도 질문이라 그래서 8번 문제 할 건데요. 이제 8번이 눈에 좀 보이는 그래프일까요? 8번에서 꼬맹아 누구만 보냐면 A만 볼게. A 그래프만 볼게. A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시작. 여기가 기준선. 여기가 플러스 운동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운동 방향. 이런 거야. A는 첫 번째 기준선에 있다가 어느 쪽 방향으로 뛰었어? 어느 쪽 방향으로 뛰었어? 플러스 쪽이야 마이너스 쪽이야? 마이너스 쪽으로 뛰었죠.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얘 마이너스 방향으로 뛰었어요. 됐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게 A입니다. 뛰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0. 됐어.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랬다가 속도가 0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되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왼쪽을 보고 뛰다가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거꾸로 오른쪽을 보고 뛰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게 A입니다. 맞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속도가 그려져 있을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방향 전환하고 있는 곳이다. 속도 부호가 방향 부호가 속도가 0이어서 x절편을 만들 때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오메나 느낌상 여기 몇 초일 것 같아요? 여기가 몇 초냐? 이 구간 보이세요? 이 구간만 보면 얘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죠. 자,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이 될 때까지 2초 걸린 거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초일까요? 1초겠죠. 속도가 절반 줄거니까.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머리 있는 척 해. 왼쪽으로 뛴 거리가 얼마예요? 요거죠. 얼마? 5m. 그래서 자, 2초 동안 오른쪽으로 온 거리가 얼마니? 이것도 5m. 그래서 2초 만에 제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2초 후부터는 기준점을 지나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맞아. 이게 A야. 자, 그럼 4초 동안에 오른쪽으로 얼마 갔습니까? 얼마? 20m. 이렇게 간 거야. 이게 A의 운동이야. 그거에 비해서 우리 B요. 우리 B는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4초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를 쭉 가고 있는 게 B입니다. 어느 쪽 방향?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B는 처음부터 플러스 방향으로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면서. 그래서 얘는 4초 동안 몇 미터 왔습니까? 얼마? 얼마? B가 간 4초 동안의 거리가 얼마? 20m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시간 4초인 순간에 둘 다 기준선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0m 가서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그래서 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0에서 2초까지 A와 B의 속도 차는 점점 감소합니까? 라고 했는데 보면은 A와 B의 속도 차이가 어디게요? 자, A의 속도 여기, B의 속도 여기, 속도 차는 둘 사이의 간격, 이게 속도 차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속도 차이가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니? 줄었죠. 그랬다가 뭐 했습니까? 사실이죠. 감소만 하지 않았네요. 감소했다 증가했네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속도 차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둘 사이의 간격입니다. 간격이 점점 줄어드니까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느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니은가죠? 2초에서 4초까지 A,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합니까? 라고 했는데 2초에서 4초까지 자, 꼬맹아 2초일 때는 어떠냐면 B는 쭉 앞으로 가고 있고 A는 뒤로 갔다가 돌아서 제자리에 온 순간이야. 이때가 2초야. 그래서 2초인 순간에 A는 여기 있고 B는 이제 갔을 거야. 그리고 나서 됐어? B 쭉 갈 동안 A는 뭡니까? 따라잡아서 결국 뭐합니까? 만나서 4초일 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2초에서 4초까지 둘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다가 둘이 만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0에서 4초까지 A, B의 평균 속도 물어봤네요. 꼬맹아, 속도. 평균
A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직선거리야. 둘 다 출발점 어디야? 여기. 그렇죠? 둘 다 여기서 출발했어요. 4초일 때는 도착점 어디야? 둘 다 여기. 맞아요? 그러면 둘의 변이 어때요? 같다. 맞나? 이 얘기야.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기 때문에 둘의 변이는 A도 B도 같고요. 걸린 시간도 A와 B가 같기 때문에 둘의 평균 속도 같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가죠. 9번, 10번. 안 들려? 뭐라고? 9번. 자, 어차피 니은 하려면 다 해야 되고 또 9번, 10번이요. 자, 9번 보시면 그림은 평행한 직선 도로에 따라 마주보고 있는 두 자동차 AG를 나타낸 것입니다. 꼬맹아, 마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A는 P점에서 출발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지점을 Q라고 할 거고 끝 지점을 R이라고 할 거고 자, B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오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A는요 등속도로 가요. A는 등속도로 가요. A는 등속도로 Q까지 옵니다. 등속도로 가요. 속도가 바뀐 적이 없어요. 자, A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로 쭉 갑니다. 이게 A예요. 그래서 얘는 P에서 Q까지 다시 말해 2분의 1 L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A의 평균 속도 얼마야? 5야. 처음 출발 속도도 5, 평균 속도도 5, 나중 속도도 5. 이게 등속도잖아. 그래서 A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속도 5로 가고 있는데 자, 이때 B를 보세요. B는 반대편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나는 거죠. 2분의 1L, 2분의 1L. 됐죠? 그래서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Q까지 오는데 둘이 동시에 온 거예요. A가 오는 순간에 B도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둘이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됐어? 간 거리요. 얘도 2분의 1L, 얘도 2분의 1L. 이니까 평균 속도의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같습니다. 되겠어? 둘의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중 난 알아요. A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5라는 거. 이해하니? A의 평균 속도가 5야. 그럼 B의 평균 속도도 얼마여야 되니? 5여야 돼. 근데 우리 B는요 A처럼 등속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B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 그랬을 때 평균 속도가 A와 똑같이 얼마여야 돼? 5여야 된다고요. 둘의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B에 도착할 때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10이죠. 맞아요. 평균 속도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가운데 속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B의 나중 속도가 10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아, B는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로 운동해서 평균 속도가 A와 똑같이 5가 돼야 되니까 도착하는 순간에 B의 속도는 10이었구나. A의 속도는 5였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Q를 지날 때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니? 맞습니다. 평균 속력은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자, 니은 Q를 지날 때 B의 속도가 10이니?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 꼬맹아, 근데 디귿에서 틀려. 기억 니은을 맞았는데 디귿에서 틀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꼬맹아 잘 봐. 그러면 이거 도착했을 때 시간이 몇 초일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 써있죠.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B는 가속도가 2대요. 가속도가 2라는 거 한국말로 뭐야? 1초당 속도가 2씩 빨라져. 그러면 처음에 출발해서 속도가 10 빨라지려면 몇 초 걸려야 되니? 5초. 여기까지 오는데 5초 걸렸어. 그러면 B가 간 거리가 얼마? A가 간 거리가 얼마? 얼마입니까? 50 같죠.
간거리 50에 B가 간거리 50을 더해야 전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거리 100m입니다. 이거 예쁘게 다 계산하고 애를 갑자기 혼자서 25야 이렇게 하는 순간 망했어요. 알겠어? 아니 A가 왜 50이야? 왜 50이야? A가 간거리가 25, B가 간거리가 25, 둘이 합쳐서 50. 맞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네,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10번. 자, 우리 이 그래프는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그렸었는데요. 보면은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큼 나와 있습니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구간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그 면적만큼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이 구간에서 속도가 6만큼 변했어요. 이 구간은 속도 변화 없어요. 이 구간은 속도가 거꾸로 마이너스 6만큼 변했어요.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시면 이렇습니다. 0, 3, 6, 얘가 맨 처음에 무슨 상태냐면 첫 번째 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정지 상태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 0에서 출발한다 이 뜻입니다. 속도가 0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입니다. 그래서 3초 지날 때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서 나중 속도가 이때면 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3초부터 6초까지는 등속도니까 그 속도로 계속 가 이런 뜻이고, 그리고 6초부터 9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6만큼 줄여 그랬으니까 0돼야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0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력은요. 0에서 3초까지 이 구간은 등가속도니까 평균 속력은 가운데 3이네요. 자, 속력의 최대값은 6이에요. 자, 0에서 9초까지 간 거리는 이거 넓이 구하시면 되니까 36m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집에 가서 무조건 오답은 드린 노트에다가 다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예쁘게 쓸 건 없고요. 그래서 문제 번호만 해놓고 풀이 과정만 쓰시면 됩니다. 자, 10분만 끊었다가 오늘도 나갈게요.